안녕하세요. 스타리치TV의 김정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가지급금과 관련해서 올린 영상에 두 분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고자 이 영상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한 분은 법인을 운영하시는 가족 되시는 분에 대한 걱정, 그리고 또 한 분은 가지급금으로 현금을 빼서 사용하고 나중에 소득세 내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거 아니냐,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오늘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가족 중에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 있는데 가지급금 액수가 계속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자는 납부하는데 빌린 금액은 점점 늘고 씀씀이도 커지고 그러네요. 걱정이 된다고 말하면 어디서 컨설팅을 받으시는 건지 다 방법이 있으니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하시고, 그런데 이렇게 정석적인 설명을 들으면 저라면 정말 덜컥 겁이 나서 가지급금은 엄두도 못 낼 것 같은데, 실제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님들은 그들만의 방법들이 다 있는 건가요? 유튜브를 보면 가지급금 이렇게 해결하면 된다는 얘기들도 많으니 정말 괜한 걱정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요. 참 애틋한 질문입니다. 가지급금이 왜 발생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스타리치TV를 통해서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설명은 더 이상 드리지 않고 그냥 답변만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청자님께서 질문하신 그 대표님은 일종의 가지급금의 버릇이 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대표님들 상담을 해보면 본인의 급여를 500만 원 받고 계시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왜 500만 원을 받고 계십니까? 대표님이 더 올리면 그 소득세를 많이 내잖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월급이 500만 원이면 연봉이 6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그 세금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연봉을 8,800만 원까지 연봉을 더 올려도 세율은 24% 구간대 그대로 들어갑니다. 세금이 오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대표님의 소득세가 10% 정도 올라간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나 법인은 대표님한테 급여를 드리기 때문에 손비 처리가 되죠. 그 급여가 인건비로. 그래서 법인은 법인세가 절세가 되고, 또 손비 처리가 돼서 비용이 증가하니까 이익이 줄어들고, 그 이익이 줄어드니까 미처분 이익 잉여금도 줄어들 것이고, 그 잉여금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면 최고 세율 50%에 달하는 상속 증여 세금도 절감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대표님의 급여를 일정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절대로 불리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대표님들은 법인과 운면 공동체입니다. 따로 떼어놓고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급금을 꺼내서 쓰시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대표님의 급여를 어느 정도 올리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또한 컨설팅 업체가 가지급금을 대표님 빼서 쓰세요, 그거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거는 완전히 모랄 해저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선한 컨설팅이 아니라 악한 컨설팅입니다. 또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님들은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그들만의 방법이 있느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가장 전통적인 방법은 대표님이 썼건 안 썼건 간에 그 돈을 대표님이 회사에 갚으셔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님들이 무지에서 오는 가지급금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 가지급금이 무서운 걸 모르시는 거죠. 왜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 사업을 한 20년 하시다가 법인으로 전환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대표님들은 그 개인 사업자 시절에 그냥 돈을 쓰시던 그 습관이 법인 사업자가 되고 나서도 계속 법인 통장에서 돈을 꺼내 쓰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무지에서 비롯된 그런 가지급금이면 몰라도 개인 씀씀이를 감당이 안 돼서 회사 돈을 마구 꺼내서 발생한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것을 도와드릴 수는 없는 겁니다. 저는 그 가족분께서 제발 빨리 정신 차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가지급금 10억을 갚지 않고 폐업하면 대표가 가져간 걸로 해서 50% 가까이 소득세, 즉 5억 가까운 세금을 낸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익 아닌가요? 가지급금 10억을 갚지 않고 세금만 5억만 내면 오히려 이익 아닌가요? 참 외람된 말씀이지만 아주 나이브한 질문을 하셨거든요. 그럼 이제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모든 상황과 디테일한 부분, 그리고 변수 이런 것들은 다 차치하고 그냥 산술적으로만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가지급금이 10억이 만약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표님께서는 그 10억에 대해서 인정이자 4.6% 매년 법인 통장에 4,600만 원을 대표님이 개인 돈으로 내셔야 됩니다. 이거 10년이면 얼마죠? 4억 6천만 원입니다. 근데 가지급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대로 있죠. 또 하나 그 4억 6천만 원이 법인으로 영업의 수입으로 들어오니까 법인세를 내야 되겠죠. 그게 다 이익으로 잡히는 거니까요. 그러면 그 법인이 19%의 세금을 내는 회사라고 가정을 한다면 10년 동안 내는 법인세가 약 8,740만 원 정도. 그리고 또 그 이자 수익으로 잉여금이 쌓입니다. 그리고 이 잉여금은 주가와 연동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50% 최고 세율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속 증여의 세금과 또 연동이 될 겁니다. 그러고 나서 폐업을 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대표님은 그 가지급금 10억에 대해서 소득세를 또 추징당하십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대표님이 차라리 그냥 10억을 급여로 받았다고 가정을 할게요. 급여를 받아서 그러면 대표님은 그냥 급여 받은 걸로 끝난 겁니다. 그리고 법인은 대표님한테 급여로 10억을 드렸으니까 법인에서는 인건비로 손비 처리가 되니까 법인세도 절감되고 잉여금도 덜 쌓일 것이고, 그리고 법인이 폐업을 할 때 법인은 반드시 청산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10억이 법인의 자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법인의 자산 계정에 들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청산 시에 법인이 내는 세금, 그거로 인한 주주들이 내는 의제배당소득세가 올라갈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가지급금은 대표님과 법인과 주주들한테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지금까지 두 분의 시청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만족하시는지요? 가지급금이 뭔지는 알지만 정확하게 잘 몰라서 방심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기업이 자금이 필요해서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이나 은행 이런 데도 가시잖아요. 가지급금 때문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하나, 이건 제가 실제로 경험한 건데요. 유한회사를 운영하시는 대표님이 계십니다.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변경을 하려면 가지급금을 다 정리해야 가능한데 가지급금 규모가 많아서 정리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주식회사로 변경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쨌거나 이 가지급금은 도움이 안 되는 존재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고요? 이 아래에 더보기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셔서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찾아뵙고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스타리치 TV의 김정환이었습니다.